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주로 추운 겨울에 나타나는 질환인 폐렴은 요즘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사를 넘나드는 무서운 질환이었지만 지금은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폐렴에 걸려도 사망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면역력이 저하되고 폐기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는 여전히 위험한 질환이란 점입니다. 오늘은 노인성 병으로 알려진 폐렴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좋은 가정의학과 김웅수 원장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폐렴이란 어떤 질환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사람의 호흡기는 코에서 시작해서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를 거쳐서 공기주머니인 폐포와 폐실질에 이르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폐를 통해 공기 중에 산소를 혈액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또한 혈액이 운반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도 하게 됩니다. 폐렴은 세 기관지의 가장 말단 부인 호흡세기관지, 폐포관, 폐포낭 및 폐포로 구성된 폐실질의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폐렴에는 지역사회 획득 폐렴과 병원 획득 폐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획득 폐렴은 지역사회에서 얻은 폐렴을 의미하고요. 또 병원 획득 폐렴은 입원 당시에 균 감염이 존재하진 않았지만 입원 72시간 이후에 발생한 폐렴을 뜻합니다. 네. 지역사회 획득 폐렴은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12에서 14%에 이르며 감염성 질환 중 가장 흔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노인에서는 주된 사망 원인으로 폐렴으로 사망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폐렴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네, 폐렴의 흔한 원인은 세균이나 또 바이러스입니다. 또 드물게 곰팡이라든가 화학 물질도 가능합니다. 소아 폐렴의 약 80%가 바이러스성 폐렴이고요. 20% 정도가 세균성 폐렴입니다. 바이러스는 소아에서 가장 흔한 폐렴의 원인입니다. 바이러스 종류로는 RS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세균성 폐렴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인 폐렴구균은 평소에 코와 목에 상주하고 있는 균으로서 기침이나 대화할 때 튀는 작은 침방울로 전염이 되면서 독감이라든가 이런 호흡기 질환에 걸려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폐로 침투해서 폐렴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전염은 주로 손을 통해 이루어지고요. 폐렴에 걸린 사람의 객담이나 타액이 손에 묻은 다음에 그 손으로 코나 입을 만지게 되면은 폐렴 원인균들이 코나 목에서 증식하게 됩니다. 네. 호흡기 환자가 늘어나는 겨울엔 특히 폐렴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독감은 보통 11월에서 이듬해 3, 4월까지 유행이 계속되는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노인들은 독감이 2차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폐렴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네. 폐렴의 경우 초기에는 감기 정도의 가벼운 증상으로 오인을 예, 해서 예.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폐렴의 증상이라고 볼 수 네, 있을까요? 폐렴의 초기 증상은 발열과 기침 등이 나타나는 즉 감기와 매우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폐렴 의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호흡이 빨라진다거나 숨쉬기 힘들어하거나 또 숨쉬다가 가슴이 아파하거나 기침이 심해서 구토하거나 기침과 함께 오한을 동반한 열이 있는 경우입니다. 네. 폐렴 증상은 폐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폐 증상과 또 전신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폐 증상으로서는 호흡기에 자극에 의한 기침,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끈적한 가래, 숨쉬는 기능이 어려우면 호흡곤란 등이 있습니다. 네. 전신 증상으로서는 대표적으로 고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폐를 싸는 흉막에 염증이 진행이 되면 숨 쉴 때 가슴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구역이라든가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도 있습니다. 또 고열이나 두통, 피로감, 근육통, 관절 등 전신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네.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폐렴이 특히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번 걸리게 되면 중증으로 이어지기 예, 때문인데요. 예. 이 폐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방접종을 하면 좋다고 하죠. 이 폐렴의 예방접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폐렴구균 예방주사 매년 맞는 건가요? 예.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중이염이라든가 부비동염 같은 상기도 감염증뿐만 아니라 또 뇌수막염, 폐혈증 등의 중증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균입니다. 네. 그 때문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통해서 폐렴을 포함한 급성 중이염, 뇌수막염 같은 다양한 질환을 폭넓게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시켜서
5세 미만의 영유아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유아의 경우는 폐렴균 예방접종 권장 시기는 2, 4, 6, 12에서 15개월, 총 4회입니다. 네. 폐렴균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한 적이 없거나 폐렴균 백신을 1회에서 3회까지 접종한 5세 미만 영유아는 지금이라도 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폐렴균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만 2세부터 5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는 백신 한 번 접종만으로도 충분한 면역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항생제 내성 등으로 폐렴 치료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기초 면역력이 떨어지는 50세 이상 성인이라든가 또 당뇨 등 만성 질환자, 또 65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서는 폐렴균 예방 접종이 권장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폐렴의 치료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폐렴의 치료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요? 우선 안정을 취해야 되고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 영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식사는 꼭 챙겨야 됩니다. 또 따뜻한 물을 마셔서 기도가 이완되고 가래가 묽어져 기침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요. 또 따뜻한 습기를 들여 마시는 것도 같은 원리로서 도움이 됩니다. 네. 일반적인 발열에는 타이레놀 성분이라든가 이부프로펜 성분의 해열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세균성 폐렴은 항생제를 이용해서 주로 치료하는데요. 바이러스성 폐렴은 증상 초기에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지만은 시일이 지나면은 항바이러스 효과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성 폐렴에서만 효과가 있는데요. 단순한 진찰만으로서는 폐렴이 세균성인지 또 바이러스성인지 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성 폐렴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투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치료 시작 2, 3일 내에 임상적인 호전을 보이게 되고요. 그렇지만은 고령이라든가 동반된 질환이 많은 경우 그리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호전이 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폐렴에 걸리지 않게 주의를 하려면 예. 어떤 것들을 좀 지키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평상시에는 심폐기관 강화, 유지를 위한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또 인플루엔자와 폐렴균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원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감염 예방에 더욱 주의합니다. 개인 위생에 꼭 신경을 써야 하고요. 비누를 이용해서 자주 손 씻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알코올이 포함된 소독제를 이용해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또 기침할 때는 휴지를 이용해서 입을 가리고 해야 하고요. 휴지는 바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기침을 자주 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도 권장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폐렴은 초기 증상으로 쉽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가정에 어머니나 아버지 등 노년층이 계시다면 가벼운 감기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보건소에서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예방접종도 미리 챙겨서 질환을 예방하시길 바랄게요.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